이거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교과서 개념학습 뭐 31쪽에 뭐 철학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뭐 뉴턴 나오고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 거 봅시다. 문제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뭐 읽어보면 됩니다. 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하자면 일단 뭐 그 이따가 요거 이제 데카르트 스피노자 요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그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확실히 다 정리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 거고 연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한 거고 그 외에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공간은 무엇인가?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죠? 그 물질이 있는 상황에서 뭐 비어 있는 공간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거에 대한 얘기 봅시다.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일단 뭐 신화에 기반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화밖에 없으니까 그 신이 창조 뭐 신의 어떤 창조 행위의 어떤 배경이고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죠? 신의 어떤 창조 행위 뭔가 창조하려 그러면 거기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물을 만들려 그러면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걸 거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서구 어떤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공간과 이제 현실은 다른 거다라고 본 거죠. 그러다가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신화적 관점에서 이제 현실적 관점으로 돌아오는데, 그죠?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건데, 일단 이제 물질과 공간이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현실을 이제 다르게 본 거. 현실이란 게 이제 뭐 물질 공간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죠? 물질이라고 보게 된다면, 공간과 물질이 다르다고 본 거고, 물질과 공간이 같다라고 본 겁니다. 데카르트도 마찬가지. 물질과 공간이 같다고 본 거고, 뉴턴은 나중에 바뀌죠. 물질과 공간이 다르다고 본 겁니다. 따로 본 거예요. 이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이 같다고 본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데카르트까지 근대까지 이어오는 거고 그 후로 물질과 공간을 따로 본 겁니다. 그렇죠? 물질과 공간을 따로 본 거지. 예.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현실적 관점에서 이제 본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물체는 항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 물질이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물질 자체가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공간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다. 여기서 이제 물체의 운동을 또 고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성질, 그러니까 뭐 사과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떨어진다, 그죠? 고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물체가 운동한다 이렇게 본 거고, 그러니까 물체 내부의 어떤 고유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본성에 따라서 그 공간으로 가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있는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려 한다. 뭐 현실 세계는 이제 유한하다, 그죠? 현실 세계는 유한하다. 물질들이 어떤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데카르트가 17세기 데카르트가 물질과 공간이 동일하다라고 본 건 똑같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고 또 물질의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 물질의 운동에서는 다르게 본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랑 그죠. 요거는 이제 외부의 힘, 그러니까 신의 작용으로 이제 일어난다. 외부의 힘으로 일어난다. 모든 물질의 운동은 어떤 신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데카르트는 그죠. 요거는 이제 뭐 고유의 이제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고유의 어떤 내부 자체, 물질 내부 자체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얘들은 데카르트는 물질은 어떤 뭐 신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세계는 좀 유한하다고 봤지만 이건 얘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유한하다고 봤지만 데카르트는 무한하다고 본 거고 또 자연의 모든 현상은 수학적 사고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데카르트는. 그리고 물질이 분할되는 것처럼 원소로 그죠? 원소까지 쪼개지는 것처럼 뭐 물론 더 쪼갤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원소까지만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데카르트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간도 분할이 가능하다. 결국 이제 좌표 공간 거죠. x축, y축, z축 해가지고 공간을 분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간 좌표를 만든 겁니다. 그죠? 이래갖고 수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그죠? 공간, 뭐 기하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뉴턴이 태어나면서 뉴턴이 물질과 공간이 이제 다르다라고 본 겁니다. 이때까지 물질과 공간은 같다라고 본 건데 그죠? 다르다라고 보면서 물체의 운동은
시간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시간 개념까지 추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그죠? 공간은 물질과 무관하고 그 물질과 공간이 다르다고 본 거죠. 얘는 같다, 다르다. 그죠? 같다,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이제 다르다고 본 거지. 그죠? 고대 서구 사회처럼. 그죠?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르다고 본 겁니다. 시간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고, 공간은 물질과 무관하고 선험적이면서 절대적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전에 존재했다는 얘기지. 공간 자체가. 그죠? 절대적인 존재고. 그렇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공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성이고 무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정지 기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요. 그게 절대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는 어떤 정지 기준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뉴턴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지구상 위에 있는 어떤 뭐 정지되는 물체가 과연 정지해 있느냐, 그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존재한다 라는 거 본 거고, 마찬가지로 시간도 절대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일정하게 흐르고 연속적이고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이런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공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걸 두 개를 이용해서 시공간이 측정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학적 기술이 가능한 거지. 수학적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는 데카르트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이 데카르트는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정지했다고 본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지구도 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외에 어떤 뭐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뉴턴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고전역학의 책을 세웠죠. 뉴턴은. 이렇게 이제 고전역학을 만든 겁니다. 현대역학은 좀 다르죠.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그 고전역학을 만들었다 하는 개념이고, 다른 뭐 문제는 뭐 그죠? 크게 없는데, 문제도 어려운 거 없었고, 뭐 본문부터 봅시다. 그죠? 본문부터. 자, 본문 봅시다.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신화에 기반하여 공간을 이해하였다.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신화에 기반하여 공간을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공간을 이해할 때 신화, 그죠? 이때까지 이어져 오던 이야기들, 그걸 기반해서 이해했는데, 공간은 신화 창조의 행위를 위한 배경이자 결과물로서 존재했으며, 공간을 이제 고로 생각한 거죠. 그 신이 어떤 창조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고 결과물이다. 신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했고,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죠? 현실과는 공간과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신화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공간을 현실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요건 이제 신화적 개념이고, 그죠? 신의 어떤 영역이라고 본 건데 현실적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관점을 바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때는 인간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는 모든 물체가 항상 고유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간은 현실의 물체와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공간과 물체가 같이 움직인다.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 공기가 있어야 될 공간을 지금 팬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공간과 물체는 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물체를 둘러싼 공간과 물체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그죠? 공간과 물체는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고, 물체가 없으면 공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진공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진공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 뭐가 들어있다, 그죠? 물체가 들어있거나 뭐라도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죠. 물체의 운동,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눈밖에 없죠. 시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뭐 공기 같은 게 있고, 그죠? 거기에 뭐 연기 같은 게 있고 어떤 물체가 있고 항상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기에 그렇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이 없다. 물론 뭐 지금 공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뭐 뭔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했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까지는 생각했다는 얘기죠. 물체의 운동 또한
각 물체에 내재된 본성에 따라 고유의 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높은 데에 있는 물질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자기 자리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공간관에 따라 현실의 세계를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한정된 양의 물질만이 존재하는 유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맨 처음부터 뭐가 있었고 그게 딱 정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양도 한정돼 있다. 이렇게 유한한 거라고 본 거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관은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자연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계속 이제 영향을 이어진 겁니다. 그죠? 영향을 계속 미쳤다. 그 뭐 시각적으로 보기에 또 관찰 장비가 없고 하니까 뭐 익혀봐야 뭐 눈으로 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계속 그렇게 이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대 때부터 그때부터는 현미경도 만들어지고 망원경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눈이 달라졌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구 사회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관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벗어나려고 했죠.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 17세기 데카르트는 공간을 물질에 속하는 본질이라고 보았다. 물질에 속하는 본질이다. 그죠? 물질은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인 연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물질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속성인 연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그 연장이라 이름 붙인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름 붙인 겁니다. 연장이라는 어떤 그 속성에 대한 이름을 연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연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연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물질이든 반드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반드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공간이고 공간이 물질이다. 같은 얘기죠. 얘랑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하죠. 생각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공간을 전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같이 섞여 있는 거지. 그게 뭐 따로따로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뉴턴처럼 따로 본 게 아닙니다. 그죠? 공간을 따로 본 게 아니에요. 그죠? 따로 본 게 아니다. 얘뭐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공간과 물체가 일치된다. 공간과 물질이 같다라고 본 거죠. 그죠? 또 여기서 그 연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스피노자랑 데카르트랑 에 대해서 연장이라는 얘기가 뭐냐? 일단 데카르트는 뭐 정신과 신체가 이제 구분된다 이렇게 본 거고, 그죠? 이 정신은 어떤 사유, 그죠? 라는 속성을 가지고 뭐 신체는 연장이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 연장이 뭐냐면은 그냥 그 속성이에요, 속성. 그죠? 속성 어떤 특징에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를 따로 분류했다 이렇게 본 거고, 이건 스피노자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어떤 신만이 이제 유일한 실체고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양태인데 양태죠. 모든 게 다 양태라고 보는 겁니다. 뭐 사람, 뭐 자연 이런 뭐 지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양태라고 본 거고, 그 신의 이제 유일한 실체인데 그 실체가 변형이 돼서 양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피노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사유와 연장 이 두 가지인데, 사유는 정신이고 연장은 어떤 물질이죠.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양태화되어서,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사유라는 속성이 있고 연장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연장이라는 건 지금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성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 사유가 양태화되어서 뭐 나타난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성,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양태고, 연장도 신의 속성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 물질이 된 겁니다. 그죠?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넘어가서 다시 봅시다. 그죠? 17세기 데카르트는 공간을 물질에 속하는 본질이라고 보았고, 근데 본질 자체가 이제 물질과 공간은 이제 거기에 다 속해 있다. 공간이 물질에 속해 있다라고 보았고, 물질은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인 연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그 본질이 연장이라는 얘기지. 연장은 뭐냐? 아까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연장이라고 본 거고, 어떤 물질이든 반드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어떤 물질은 반드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즉 물질이 공간이고 공간이 물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선험적인 공간을 전제할 필요가 없었죠. 물질이 나타난과 동시에 공간도 동시에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공간이 먼저 나타나고 물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간과 물질이 같이 나타나겠죠. 이래 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죠. 공간과 물질이 구분돼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니까, 그죠? 같다라고 본 거지.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데카르트는 물체의 운동이 내재된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체의 운동은 내재된 본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고유한 공간으로 가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내부의 내재된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외부의 힘은 신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이런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못했죠. 그죠? 생각 못한 그 데카르트에 와서 이제 생각한 거니까. 하였다. 또한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지구가 왜 도냐, 막 태양을 중심으로 왜 도냐 하니까 그게 다 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본 거죠. 데카르트는 공간은 무한히 펼쳐져 있으며 우주 또한 무한하다고 보았다. 무한하다. 공간은 무한하다. 그죠? 얘는 이제 유한하다고 본 거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게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얘는 우주를 지금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했던 시절이고, 데카르트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겠구나, 무한하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이런 공간관에서 관속해서 데카르트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수학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려 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나타나고 목성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이게 수학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판단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질은 최소한의 물리적 단위인 원자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데카르트가 있던 17세기에는 원자까지 이제 쪼갠 겁니다. 더 이상 더 쪼갤 수 있죠. 지금은 요때까지 더 쪼갤 요까지만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최소 단위라고 본 거기 때문에 봤죠. 그죠? 원자를 최소 단위라고 본 겁니다. 더 이상 못 쪼갰지, 이 당시에는. 지금 더 쪼갤 수 있죠. 그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원자까지는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도 쪼갤 수 있구나라고 본 거고, 분할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물질은 곧 공간이기 때문에 물질이 분할이 가능하면, 그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물질이 공간이고 공간이 물질이라 그랬던 것처럼, 물질은 곧 공간이기 때문에 물질이 분할이 가능하면 공간도 분할이 가능하다. 그죠? 왜냐하면 물질이나 공간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물질이 분할되면 공간도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 이러한 공간관에 따라 데카르트는 좌표를 활용하여 공간의 분할을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기하학, 그죠? x축, y축, z축 해가지고 8개 공간으로 나눠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좌표를 찍은 거죠. 그래갖고 데카르트 기하학이 나온 겁니다. 그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데카르트 이후에 뉴턴은 더 발전하는 거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견해를 제시했다. 그죠? 이제 뭐 공간이 뒤틀려 있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죠? 뉴턴은 데카르트의 뉴턴은 데카르트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여 자연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해야 했지만, 데카르트 뒤틀려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네요. 그죠? 그거까지는 생각 못 하고, 뉴턴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왔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했는데, 데카르트의 공간관으로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물체의 운동은. 따라서 뉴턴은 물질과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시간의 개념을 함께 활용했다. 그러니까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의 개념을 붙인 겁니다. 또 공간을 따로 본 거고, 물질과 공간을 따로 떨어져 본 거고, 활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뉴턴은 공간을 물질과 무관한 어떤 선험적이면서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고, 그러니까
따로 본 겁니다. 물질이 따로, 공간 따로 이렇게 본 겁니다. 선험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공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본 거죠. 선험적. 그죠? 따라서 물질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공간은 그 자체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을 따로 본 거지. 그죠? 음. 뉴턴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스스로 존재하며, 절대 공간이라는 거는 그 스스로 존재하고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고 항상 규칙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무한한 공간이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절대 시간은 어떤 외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흐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절대 공간이 있고 절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얘들은 뭐 완전한 공간이고 완전한 시간,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존재한다고 본 거죠. 뉴턴은 이 틀, 이 프레임 안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했죠. 예컨대 고정되어 있는 탁자에는 일반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인식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해도 지금 지구는 그대로 뭐 그냥 지구가 돈다라고 하지 않았죠. 지구는 정지돼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처럼 책상이 눈에 보기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정지된 거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죠. 뉴턴은 탁자에 그 지구상에 있는 그 탁자는 실질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탁자는 계속 움직이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탁자의 위치를 정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공간이 필요한데 그 탁자를 지금 정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지구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어떤 절대적 어떤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밖에 어떤 뭐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절대 공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절대 공간이라고 보는 거고 또한 뉴턴이 활동하던 시대에서 시간은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시간은 지구의 공정과 자전, 그러니까 1년은 공전으로 만든 거죠. 그죠? 년 단위는 그죠? 근데 자전은 하루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죠. 시간이 24시간. 뉴턴은 지구의 움직임이 매번 균일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그러니까 지구의 움직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재보니까 그죠? 뭔가 좀 다르더라. 완전히 똑같지가 않더라. 그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지구의 어떤 그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전에는 몰랐지. 그죠? 지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으로는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이거 뭐 정확한 어떤 측정으로 해보니까 지구의 움직임이 불완전해, 불규칙해. 그러니까 거기에 맞췄던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면서도 수학적인 시간이 이 기준이 되어야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절대적 시간이죠. 절대 시간. 뉴턴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 거지. 그죠? 규칙적이면서 정형화된 시공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있음으로써 이제 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측정이 그죠?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데카르트는 절대 공간의 개념이 없었고, 그때는 뭐 그냥 뭐 어떤 기준 자체가 뭐 그냥 지구상에 있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 기준을 이제 뉴턴은 정한 거죠.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있다. 그 기준을 딱 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하는 거죠. 뉴턴의 공간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전 역학의 체계를 채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뉴턴이 이제 고전 역학을 완전히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갖고 뭐 지구에서 로켓 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만든 거죠. 고전 역학으로 세우고 이제 과학 및 철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죠? 많이 발전시켰다라는 거. 이제 과학 발전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왔다. 고대 서구 사회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데카르트, 뉴턴, 그죠? 아인슈타인까지 쭉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시 세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고전 역학으로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작은 단위인 어떤 미시 세계는 양자역학으로 본다. 그 고전 역학의 움직임이랑 미시 세계에 있는 그 양자역학의 세계랑 움직임이 다르죠. 그죠? 그렇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1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이 현실의 물체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죠. 그죠? 공간은 물체와 구분된 것이 아니다. 그냥 뭐 내용을 칩니다. 그죠?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죠? 공간은 물체와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맞죠? 내용 일치죠? 데카르트는 공간은 분할이 가능하며 수학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분할, 공간 분할에 대한 얘기. 데카르트 공간 분할에 대한 얘기는 분할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씁니까? 공간도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이 가능하다. 그죠? 분할이 가능하며 수학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수학에 대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수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 수학적 사고로 판단했다. 그죠? 수학적 사고, 수학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데카르트. 수학에 대한 얘기도 뉴턴에서도 마찬가지 수학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수학적으로. 그죠? 그냥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공간을 인정했다. 물질보다 먼저 존재한다. 선험적이다. 선험적. 그죠? 그건 선험적이라는 거는 뉴턴이죠. 뉴턴. 선험적이라는 거는 뉴턴이었죠. 뉴턴. 그죠? 선험적. 공간은 선험적이다라는 건 뉴턴이었습니다. 데카르트까지는 뭐 그냥 뭐 선험적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때 공간과 물질이 같다라고 본 거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공간과 물체는 구분되지 않는다. 같다라고 본 거니까 물질과 공간이 같다고 본 겁니다. 그죠? 같다고 본 거지. 그 뉴턴이 이제 그 공간 절대 공간, 그 이제 물질 따로 떨어져 본 거는 뉴턴이에요. 뉴턴. 그죠? 뉴턴입니다. 그죠? 4번 뉴턴은 어떤 외적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외적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 시간이죠. 절대 시간. 이게 존재한다고 본 거죠. 존재한다는 거. 절대적이면서 이런 게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존재한다. 그다음 5번. 뉴턴 데카르트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여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 판단하기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죠? 수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었고, 뉴턴도 받아들였죠. 수학, 그죠? 수학에 대한 얘기. 수학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했고, 데카르트가, 그죠? 뉴턴도 받아들여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동의, 그죠? 수학 다 동의했다. 그죠? 수학 동의. 맞고 답 1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가 어렵지 않죠. 완전 그냥 내용 일치죠. 그죠? 말 그대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냐면은 어딨나 기억이 연장. 그 다음에 니은은 절대적 공간. 아까 연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특정한 공간을 차지한다. 그런 어떤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래? 그러면 이제 연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 이름 붙인 거예요. 그죠? 봅시다.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 그죠? 기억. 그죠? 연장. 그냥 내용 일치네. 그죠?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 연장. 2번. 기억을 고려하면 물질이 공간에 놓여 있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 선험. 그죠? 그건 뉴턴에 대한 얘기였죠. 이거는 지금 뭐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데카르트 스피노자잖아요. 그죠? 연장이란 얘기는.
연장이라는 얘기는 데카르트, 스피노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데카르트가 정신과 신체가 구분되는데 정신은 사유에서 왔고 신체는 연장에서 왔다. 이렇게 특징을 지은 겁니다. 그죠? 특징. 그죠? 그 스피노자는 아니다. 따로 본 거지. 예.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신이 유일한 실체고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양태다. 그 정신과 신체가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 덩어리를 본 거예요. 양태로 본 겁니다. 근데 신에서 이제 신의 특성에서 따온 게 이제 지성, 의지 이런 거고 신의 특성에서 따온 게 이제 사물이다, 물질이다, 그죠? 신의 특성이 뭔데? 사유라는 특성, 그 다음에 연장이라는 특성,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특성 중에 신의 특성 중에 사유라는 게 이제 변형이 돼서 양태화가 돼서 지성과 의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죠? 지성과 의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연장에서 따온 어떤 사물, 어떤 물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죠? 양태다. 양태다. 이 사람도 양태다. 얘는 정신과 신체가 구분된다. 이렇게 본 거고,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연장입니다. 그죠? 연장. 그래 보면 되죠. 연장이라는 의미가 이해되죠. 하여튼 그 뭐 선험적 공간에 대한 얘기는 그죠. 그 공간이 먼저 존재하려 그러면 이제 뉴턴이 생각한 거고 물질과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 데카르트는 뭐 물질하고 공간이 뭐 같다고 본 거잖아요. 물질이 공간이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로 있다, 뭐 먼저 존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그죠? 같이 생겨났다. 답 2번. 그다음 니은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보이나? 니은은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니은은 물질의 유무, 니은이 어딨냐? 보이나 이거죠? 절대 공간이죠. 절대 공간. 절대 공간은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규칙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무한의 공간이죠. 그죠? 규칙적이고 동일하고 무한하고 이런 게 절대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공간은 앱솔루트,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맞고. 4번. 니은을 고려하면 지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탁자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죠? 절대 공간이라는 거는 지구 밖에 움직이지 않는 완전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니까. 지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탁자는 계속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5번. 니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죠. 뉴턴이 새롭게 제시한 거지. 완전하게 정지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절대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완전하게 딱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함께 활용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도입한 이유는 운동을 설명하려고. 그죠? 운동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데카르트에 대한 걸 대부분 다 받아들였지만 운동에 관해서는 야,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지. 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냥 뭐 운동은 그냥 뭐 외부 힘, 신의 힘의 작용으로 뭐 지구가 뭐 태양을 중심으로 뭐 지구가 돈다 이렇게 봤지만 뉴턴은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절대 공간,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공간과 그다음에 절대 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시간, 규칙적으로 흐르는 시간,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모든 어떤 것들을 이제 다시 기술한 거죠. 다시 기술, 그죠? 다시 정리한 겁니다. 기준을 확실히 잡은 거고, 얘는 뭐 그냥 그냥 신이 만들었겠지. 이렇게 이 정도만 한 거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예,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별로 어렵지 않은 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느낌인데 봅시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넘어갑니다.